좋은데 네, 부담이 아주 많이 되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 뭐 저는 네트워크 제품을 접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아메이가 있다, 애터미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었다 보니까 부상 플랜이 이게 되게 좋다 이런 걸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제 경험을 해볼수록 이제 공부를 해볼수록 아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쓰고 이제 부상 플랜의 역사만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 1990년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여기는 이제 기준을 6명이 매출이 100만 원씩 이뤘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60년대는 나를 기준으로 6명을 내가 케어하고 이 100만 원씩 있는 이거를 제가 이제 받죠. 저걸로 수당으로 받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고 해서 뭐 아메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옛날부터 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던 거라서 뭐 중간에 변동 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보상 플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오래된 회사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80년대에는 똑같이 6명이 있는데요. 세 줄로. 여기는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에서 6이 각각이었는데 여기는 100만 원씩 그리고 또 밑에 이렇게 100만 원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6명인데 나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수당을 받아가네요.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이 여기는 2명이 되고 여기는 수당을 받는 사람이 1명이 되죠. 이거는 이제 유니레벨 방식. 네. 그래서 내가 여기는 6명을 관리를 해줬지만 여기는 내가 3명 관리하고 이 사람도 3명 관리하고 그래서 반으로 부담이 좀 줄었죠. 조금 편해졌죠. 90년대에는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요. 2줄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2줄 또 2줄 또 2줄 이렇게 그러면 총 6명이 됐을 때 하나 둘 셋 이제 수당을 총 3명이 받아가고 내가 관리하는 사람은 2명씩 훨씬 부담이 적고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고 똑같은 조건으로 6명이 매출이 100만씩 이뤘을 때 어떤 방식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좀 편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이 많고 네. 또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회사들이 이제 바이너리 방식 많이 채택하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유산화 같은 경우도 바이너리 방식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바이너리 방식이 좀 변형돼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게 하나를 주고 2개를 주고 3개를 주고 그래서 여기서 각각 2줄로 나갈 수 있게 변형된 바이너리 방식으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는 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보상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상 플랜 외에 그 주의사항, 그러니까 제한사항이 또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제한사항이 없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나에게 좀 유리한 방법으로 이제 수당을 받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회사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5대, 3대 1 이런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사람으로 따지면 5명, 3명, 1명의 비율을 맞춰야 수당이 나온다거나 뭐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비율이 맞아야 수당을 주는 회사들은 피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수의 제한. 개수의 제한이 있는 회사도
네, 피하셔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내 밑에 사부에서 수당이 많이 올라오면 좋잖아요. 근데 쭉 내려가면 여기서 끊기지 않고 여기에 있는 수단까지 나한테 다 올라올 수 있는 거,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대수 제한을 둔대요. 제한을 둬서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의 수단은 나에게 오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진짜 뭐 권현준 스폰서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 걸로 끌어당기고 그죠? 싶죠. 받고 싶죠. 이 사람의 수당을 내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잘 먹어. 먹는데 사업은 안 하는 것 같아. 먹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빼고 이렇게 올려서 좀 수당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는 걸 롤업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롤업 제도가 있는 회사는 좀 피하셔야 되고, 이제 만약에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하실 때 너희 롤업 제도 있어? 이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네, 확인을 하시면 좋고,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소송이나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고, 사람 관계도 잃는 관계다 보니까 보통 네트워크를 지인을 많이 이제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나랑 되게 친했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얘를 빼버리면 얘가 굉장히 서운하겠죠. 왜냐면 사람마다 타이밍은 다르기 때문에 나의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후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려고 했는데 빼버렸어. 선점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엑스젠이 없어야 되고, 수당의 제한이 없는 회사. 솔직히 아직 저희처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제한을 둔다고 하면 5천만 원도 뭐 괜찮아. 한 주에 뭐 5천만 원 내지는 한 달에 5천만 원 이렇게 수당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에는 내가 수당이 이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잘 아시는 권현준 스폰서님이나 저희 김주현 스폰서님이 한 주에 2,500만 원밖에 못 받아. 더 이상은 더 많이 매출이 일어나도 5천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도 2,500밖에 못 받아 라고 하면 일을 안 하고 싶겠죠. 일 안 하고 싶겠죠. 딱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겠죠.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그런 게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수당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번째는 세대 제한. 나는 이제 지금 시작해서, 어떤 회사들은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뭐 21%, 조금 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15%,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조금씩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다르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준 스포너님이 나보다 5년 먼저 했다고 15% 받는데, 똑같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3%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바뀌었네, 그치? 3%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은 일할 맛이 조금 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대 제한 없이 그냥 공평하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일한 만큼 줄 수 있는 공평한 회사를 좀 선택하면 좋고요. 다섯 번째는 상속. 제 파트너님도 그렇고 상속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내 아이가, 내 손주가, 그 아이가 좀 더 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상속이 뭐 예를 들어서 30년밖에 안 된다. 내지는 뭐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연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싶으나 조금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풀로 누구든 내 코드로만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쭉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일 때보다는 아닌. 네, 그래서 상속에 제한이 없는 회사는 선택하시면 안 되고, 제한은 여섯 번째, 직급자 수당에 대한 제한이 있는 회사. 어떤 회사는 한 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직급을 갔을 때 한 번 이렇게 니어커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막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직급이 갈수록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뭐 리더들이 많은데 한 번 이렇게 주는
주는 회사 이렇게 제안을 두고 한 번만 준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꾸준히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한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안 좋겠죠. 매달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다면 그때 이렇게 계속 후원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급 수당에 제한이 있는 회사는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소개자 제한이 제한.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B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좀 마음이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죠. 먹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수당이 여기 A에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런 경우에 여기를 임의대로 이 사람이 막 이제 사재기를 해서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은 없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네. 6개월 동안 매출이 없으면 기간 제한. 기간에 대한 제한. 기간에 대한 그러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2019년도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취직을 하면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20년과 2021년에 열심히 쉬었어요. 선점의 의미로 저는 그래도 여기에 가입을 하고 3BC를 열었어요. 나름 남편 몰래 남편 몰래 3BC를 열었는데 기간의 제한이 선점을 하고 있는데 기간 6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먹지도 않고 먹기는 했지만 먹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탈퇴를 시키거나 3개월 정도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을 수당을 안 주거나 이런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선점의 의미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간에 대한 제한 없는 회사를 선택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혹시 이런 해당 제한 사항이 적용이 안 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사업 설명을 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